네, 안녕하세요. 4월 13일 날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다가 오래간만에 하나 올렸는데 그날따라 저기 상황이 좀 이렇게 해서 울림이 있어갖고 못 보셨다고 불편해서 못 듣겠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파이노믹스 공부하시는 안동수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또 문자를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파이 프롬 US를 보고 난 다음에 잡았던 개념인데요. 갈- 어, 비슷한 자료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게인 플러스 알파로 했고요. 파이코인의 명품 코인 전략화. 요즘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은 코인 중에서도 암호화폐 중에서도 명품 코인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비트코인은 뭐 그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명품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명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냥 빨랑해서 빨랑 돈 벌기를 생각했지, 파이코 팀처럼 야 이건 명품 코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그 삼성문화재단에 있던 지금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2002년도에 그 호텔신라 부장으로 왔었거든요. 부장으로 왔었을 때 그때 이제 큰일 났다. 회장님이 지금 신라 호텔을 명품 호텔로 만들으라는데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진다. 왜 그러냐면 뭐 그때 제주 신라 때문에 아주 뭐 골머리 썩을 때였거든요. 계속 적자, 제주 신라 적자. 그러니까 일본의 제주 신라 자체를 카지노, 일본인 관광객 카지노들이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었죠. 그런데 일본 경기가 죽으면서 제주 신라 자체로 완전히 적자가 퍽퍽 나고 있는데 명품 호텔을 만들어라. 그런 과제를 회장님한테 받고 이제 그때 명품이 뭐냐 고민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명품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파이프롬 US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명품 코인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들 자신도 이 파이코인으로 뭐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굴곡들이 다 있죠. 뭐 지금 힘드신 분도 있고, 무엇인가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분도 있고. 근데 자기가 명품이 되는 거를 지금 나이가 60이건 70이건 나의 인생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섹시한 주제죠. 그런데 아무튼 파이코인은 명품 코인화로 가는데 원래 제가 이것을 그때 13일 날 썸네일로 달았었거든요. 오래간만에 파이를 보다 보니까 대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었어요.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가지고 파이 프롬 US라는 에서 그분이 만약에 파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뭘까? 답은 없다. 왜? 파이어사이드 포럼 때문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파이코인의 이 명품 전략을 파이어사이드 포럼으로 파이 프롬 US라는 분이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래? 그렇지. 사실은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거 명품이지. SNS에서 명품이지. 정말로 파이챗도 명품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13일 날 이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13일 날 이게 올라왔었고요. 미국 날짜로. 보통 뭐 명품 그룹은 뭐 에르메스, 뭐 까띠에르, 뭐 롤렉스, 뭐 지방시, 샤넬, 크리스티안 디올, 루이비통, 프라다, 뭐 세인트 로랭, 뭐 불가리, 뭐 발렌티노, 펜디
이 중에서 이제 계속 명품으로 가는 게 있고 명품 대열에서 탈락하는 게 있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세일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에서 천으로 만드는 것들은 안 팔리면은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죠. 에르메스가요. 에르메스 본사도 한번 갔다 왔고, 오늘은 이제 에르메스 코리아를 이렇게 키운 이제 전영선 사장하고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하고 있었던 얘기를 운 좋게도 옆에서 들었던 제 얘기로 명품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1위 하는 한국 제품은 69개가 되죠. 근데 1위라고 해서 명품은 아니죠. 1위하고 명품은 전혀 다르죠. 한국은 명품 없죠. 한국은 명품이 사람이 명품이 간혹 나오죠. 사람 명품이 간혹 나오죠. 옛날에 김연아 전수라든가 사람 명품이 간혹 나오지만 제품 명품은 한국에서는 없죠. 애플은 일종의 명품 대열에 들어가고 삼성에서 그렇게 갤럭시를 명품으로 만들라 그랬지만 심지어 카피캣이라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었죠. 처음 만드는 코인도 비트코인을 명품이라 그러지 이더리움 명품이라고 안 그러죠. 그런데 명품에 도전하는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명품의 조건은 제품의 만듦새, 브랜드가 절하는 철학과 같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 완성도, 브랜드의 역사, 높은 가격, 일관성, 디테일한 품질,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하지만 명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비싼 거를 얘기하지만 고가 전략 썼다가 망한 데가 굉장히 많죠. 크립토노믹스.com이죠. 그러니까 파이노믹스를 이제 주제로 지금 5월 달에 이제 그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박사님께서 이제 파이노믹스를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크립토노믹스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럼 암호화폐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비트코인 초창기에 보게 되면 어떤 주어진 해시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수익하는 채굴을 해서 돈 버는 것은 변수가 네 가지죠. 현재의 채굴의 난이도, 지금 문제의 난이도. 두 번째가 이제 채굴의 효율성. 전기를 해시로 변환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가격, 그리고 전기 가격.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거진 1억에 육박했다가 오늘 한 8,800만 원 하는데 채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어떤 거나 초창기에 이렇게 굴러간다고요? 파이코인도 초창기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성공 요인은 명품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 보자. 이게 이제 이게 보통 수요 곡선인데 보통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야지 수요가 늘어나죠. 지금 테무라든가 알리가 가격을 내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왕창 늘어나는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필요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명품은 달라져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일정 수준에서 다시 들어요. 이렇게. 이게 비트코인이죠. 이게 에르메스고 이게 롤렉스고 이게 샤넬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너무 비싸 하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명품이고 주식도 코인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명품의 특징이죠. 파이코인은 분명히 지금 이거를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채굴하고 무료 채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별거 없지만 지금 점점 지금 파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품의 조건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2002년도에 이제 이부진 부장으로 왔을 때 이건희 회장이 호텔 신라를 명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엔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뭐 아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르메스 매장이 신라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 에르메스 지금 저기 뭐예요, 늘봄 공원 옆에 그 에르메스 본사 있죠. 그때 당시 사장이었어요. 전영선 사장이라고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었죠.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회장님이 호텔 신라를 명품으로 만들으라는데, 야, 이거 뭐 제주 신라 때문에 이렇게 막 적자나는 판에 호텔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장님 하면서 전영선 사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영선 사장이, 그거요? 간단하죠. 첫째, 명품이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명품은 절대로 금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고, 시간하고 품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뭐 일본만 해도 뭐 4대째 우동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세 이게 명품이 되는 게 아니다. 막 후라닥거려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에르메스라든지 뭐 나이키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1980년도에 시작했죠. 그리고서 1980년도에 시작해서 뭐 10년, 20년 지나니까 명품이 돼버린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그렇게 해서 애플폰 같은 게 명품이 된 거죠. 파이코인이 지금 5년 지나서 6년째인데, 다른 코인 같았으면 뭐 상장을 해갖고 다 그냥 훌라닥거리면서 뭘 했을 텐데, 품질과 시간의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영선 사장이 그때 이부진 사장한테 얘기한 것은, 저 품질이나 아주 그러니까 아주 부자 서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 제품이니까 귀족들이 쓰는 거잖아요. 귀족들은 안목이 높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의 안목에 맞는, 귀족 부인도 좋고 뭐 귀족 할아버지도 좋고 그 패밀리들이 맞는 그 품질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예전에 갓바치라고 그랬죠. 주로 백정들 쪽에서 했죠. 뭐 서양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죠. 그 품질을 위해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갔다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높은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품질을 계속 개선했고, 그러다가 시간이 걸린 게 바로 명품이라고 전영선 사장이 이부진 사장한테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호텔 신라 내에 이제 삼성의 VIP 명품점을 생겼는데 3개월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은 안 되더라고요. 빨리 자기 실적이 돼야지. 뭐 실적 안 되는 거 그렇게 안 쥐고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돈 안 되는 거. 그래서 한국엔 명품이 없어요. 오너들이 나서서 해야지 명품이 나오는 거죠. 월급쟁이들은 단기 실적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언제까지 자기가 사장할 것도 아니니까 보통 그런 생각이죠, 한국은. 그 지금 뭐 사람들이 모더레이터가 뭐라 그러건 뭐 홍보대사가 뭐라 그러건 저 오너 니콜라스 부부는 품질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가죠.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이 프롬 US라는 분이 이걸 만든 거예요. 만약에 파이 네트워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뭘까? 뭐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아주 좋게 하지만, 뭐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금지시켜 버린다고 그러면은 뭐 다 깨지는 거다. 뭐 이런 거는 파이 로드맵에 조건 3에도 나와 있는 거죠.
뭐 경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 생각해야죠. 그래갖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없어진다. 그렇다고 파이가 끝나는 거냐? 아니다. 5,500만 명이라는 유저가 있다라는 게 이제 파이 프롬 US 얘기예요. 그러면 5,500만 하고 뭐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텐데 뭘 할 수 있느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파이 생태계와 같은 커뮤니티는 없다. 암호화폐 자체가 다 비트코인이고 뭐고 다 이건 안 돼라고 해도 커뮤니티는 살아있다. 커뮤니티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은 게 파이어사이드 포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단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전에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막 뭐를 했던 게 거기가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정치인들이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 파이 챗에서 오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파이가 상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쪽박 차는 거냐?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파이 프롬 US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 파이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트위터북하고 그런 같은 뭐 그런 거 하느냐? 아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자기 작품이건 자기 생각이건 자기 글이건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거대한 하나의 여태까지 없었던 마켓을 웹3 마켓에 만드는 거다. 토큰을 이렇게 주면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장악하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냥 광고 수입이나 뭐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거를 웹3라고 하는데 이 지금 파이에서 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니네 같은 대기업 필요 없다. 노. 뭐 정부에서 이런 틱톡 같은 거도 미국 정부에서 지금 야 이거 정보 샌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파이는 정말로 디센트럴라이즈드 소셜 미디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어사이드 포럼하고 파이 챗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100% 실명이에요. 100% 지금 트위터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가짜가 너무 많잖아. 봇이 너무 많잖아. 가짜 목소리. 우리도 지금 네이버 댓글 컴퓨터 댓글에 국적이라도 표기하자. 이게 너무 이게 좀 공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여론 조작을. 파이에서는 그런 게 없죠. 이거는 실명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파이의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파이의 KYC 정책과 더불어 이거는 여태까지 어떤 SNS 기업에도 없는 명품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상장이 안 돼갖고 상장 안 한다. 이래도 커뮤니티의 파워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지 월릿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설사 암호화폐가 금지될지라도 주식의 형태로 상장을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생겨가지고 파이는 번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명품의 길을 가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 파이 프롬 US가. 그래서 명품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정말로 명품 코인화를 간다. 비트코인처럼 저렇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명품은 아니지만 사람이 명품이죠. 사람 중에 사람이 명품인데 상품에서 명품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기업이 명품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명품화 전략이 없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파이노믹스를 봐야지 그냥 다른 암호화폐의 시선과 앵글로서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